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미 텍사스주 곳곳은 그야말로 물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홍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허리케인 상황과 또 한반도 태풍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허리케인 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4등급으로 상륙을 하게 됐는데 전체 5등급 중에서 4등급으로 미국 본토에 상륙한 것이 13년 만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미국 텍사스주만 따지면 50여 년 만에 상륙한 것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굉장히 많은 이 비를 뿌리게 되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10명의 사망자, 최소 1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24명의 추가 사망자가 또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35명이다, 35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허리케인 하비가 지금 뭐 계속해서 텍사스주를 맴돌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 호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비에 따른 재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폭탄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재난관리청에서는 현재까지 이재민이 3만 명이 넘는다라고 밝혔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500mm 안팎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민은 4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인근의 공항 두 곳은 모두 폐쇄가 됐고요. 저수지에 댐이 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방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도 휴스턴 지역은 사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물바다로 변해 있거든요. 네.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침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텍사스주에 이어서 루이지애나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거의 도심 자체가 강이나 바다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터보트라든지 카누를 동원해서 현재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대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간 쏟아진 강수량이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한반도에 태풍이 올 때도 이 정도로 비가 오기까지 하는지 또 앞으로의 하비의 전망은 어떤지도 조금 알려주시죠. 예, 그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 1년 동안 총 내리는 평균 강수량은 1,300mm에서 1,4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텍사스주의 내린 비, 특히 휴스턴 지역에 내린 비가 현재까지는 1,300mm가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 허리케인 하비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단 며칠 새에 내린 강수량이 우리 한반도에 내리는 1년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굉장히 큰 이 물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미국 역대로 보더라도 1978년에 1,220mm의 비가 내린 것이 역대 최대였습니다만 지금 1,300mm가 넘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허리케인 하비는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들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지금 루이지애나주에 재상륙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미시시피주에 들어가고 금요일에는 켄터키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미국 당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에 앞으로 380mm의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도 최대 한 250mm가량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력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한 300mm 안팎 정도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카트리나를 강타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도 역시 또 한 200mm 정도 비가 예보가 되면서 역시 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가 역대급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뜻 우리나라에 북상하는 태풍보다도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비가 물폭탄을 이렇게 쏟아내는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그 한반도에 들어온 태풍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태풍은 역시 루사입니다. 그래서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됐었을 때 강릉시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80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리케인 하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과 허리케인은 역시 저희도에서의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와서 내륙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되는 기상현상입니다. 네. 기상현상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이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최전성기를 지난 상태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최전성기보다는 약해질 수 있게 되는데 미국 남부 해안 지역에 들어오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만에서 발달한 허리케인이 최전성기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미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이 호우 피해 그리고 바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만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2도 이상 높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허리케인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강한 세력을 유지한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네.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았고 허리케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 하비가 미래에 대한 경고이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또 높이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면 한반도에 다가오는 태풍도 평소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남아시아 지역도 우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호우 피해를 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이 강수량이 쏟아지면서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인도에서 이번 달에 폭우로 숨진 사망자만 1,000명이 넘게 됐고요. 이재민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호우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네. 국토의 3분의 1이 그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우기입니다만 평상시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알프스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스위스 지역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역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사실 선선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래서 지금 15호 태풍 상우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반도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을철에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도 올가을에 1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봤습니다.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피해를 더 크게 입히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달 태풍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편 언급하셨던 카트리나가 정말 큰 허리케인이었는데요. 하비가 이번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준 역대급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 그 200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로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서 2,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1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피해액은 484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50조를 돌파했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는데 하비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34조에서 113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피해를 준 허리케인 중에서는 역대 2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대로 본다면 113조까지 본다면 2005년 강타한 카트리나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허리케인 상황과 또 한반도 태풍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